지난 5월 말 트럼프 미디어 그룹은 25억 달러어치 비트코인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든 SNS 트루스 소셜의 운영사이자 트럼프 일가가 사실상 지배 지분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본업은 여전히 적자면서도 이런 계획에 나선 배경에 대해 회사는 비트코인이 금융 자유의 정점에 있는 자산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비트코인 매입 전략은 원조가 따로 있죠. 이제는 스트래티지로 이름을 바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비트코인의 3%를 보유한 비트코인 홀딩 회사로 변신하면서 이 회사는 5년 동안 주가가 무려 3000%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상승률을 30배 앞질렀고 심지어 비트코인 상승률도 3배 뛰어넘었죠. 덕분에 스트래티지는 더 많은 주식과 채권을 찍어내서 끊임없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의 창업자 겸 회장 마이클 세일러는 앞으로 840억 달러를 더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보유한 비트코인을 레버리지로 돈을 빌려서 또 비트코인을 사는 전략인 건데 무이자로도 돈을 빌려주겠다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부쩍 늘어난 스트래티지 카피캣들에 대해선 시장의 반응이 냉담한데요. 민 주식의 원조 게임스탑, 의료기술 업체 샘러 사이언티픽 등 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전략에 나섰지만 주가 흐름은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스트래티지는 뭐가 다른 걸까요? 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대신 스트래티지를 사는 걸까요? 비트코인을 담보로 돈을 빌려 또 비트코인을 사는 이런 스트래티지의 전략은 지속 가능할까요? 누군가는 금융공학의 혁신, 누군가는 완전한 헛소리라고 부르는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입 전략. 전 세계에서 반짝이는 기업들을 들여다보는 바이아메리카. 오늘은 서학개미를 홀린 스트래티지의 전략이 어떻게 가능한지, 리스크는 무엇인지 낱낱이 살펴봅니다. 스트래티지는 1989년 기업용 데이터 분석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MIT에서 항공우주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마이클 세일러가 24살에 공동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는 당시 글로벌 화학기업 듀폰에서 사내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시장 예측 모델을 개발했는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의 성장 가능성을 포착했습니다. 1998년 나스닥에 상장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닷컴 버블이 정점이었던 2000년 3월에 주가가 1년 만에 4000% 넘게 뛰면서 313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버블이었습니다. 회사가 실적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회계 조작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주가가 한때 45센트까지 폭락한 겁니다. 당시 마이클 세일러는 SEC가 소프트웨어 매출 인식 지침을 보수적으로 바꾼 데 따른 것일 뿐 회계 조작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시장의 신뢰는 이미 깨졌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후 20년 가까이 존재감 없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스트래티지로 반전을 시작한 건 2020년입니다. 세일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가치가 하락할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회사의 핵심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상장 기업이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편입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회사 자금 2억 5천만 달러로 비트코인 21,454개를 사들이며 비트코인 매입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2022년 암호화폐 겨울에도 꾸준히 비트코인을 사들이며 버텨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 벽호재를 맞이하며 더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작년 말엔 나스닥 100 지수 입성까지 성공했죠. 올 초엔 회사명을 스트래티지로 바꾸고 회사 로고에도 비트코인 상징을 넣으면서 앞으로도 비트코인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6월 11일 기준 총 58만 2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입 단가는 7만 86달러. 이제까지 5년간 70차례에 걸쳐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데 쓴 자금은 408억 달러, 우리 돈으로 56조 원에 육박합니다.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 수익이 미미한 스트래티지가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가인데요. 세일러는 보통주와 우선주, 전환사채 발행까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래티지의 전환사채는 월가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전환사채는 주가가 사전에 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발행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주가 상승이 기대될 때 유리하죠. 스트래티지는 지난 1년간 82억 달러어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단일 기업이 연간 발행한 전환사채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환사채의 조건입니다. 이 중에서 절반 넘는 50억 달러어치는 쿠폰 금리가 0%였는데도 완판됐기 때문입니다. 스트래티지는 이자 한 푼 주지 않고도 5년간 50억 달러를 빌린 거죠. 평균 전환가도 기준가 대비 47%나 높았습니다. 그만큼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웠다는 건데 그래도 프리미엄이 붙었을 만큼 수요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주식과 부채로 총 840억 달러를 더 조달하겠다고 했고 올 상반기에 이미 목표액의 3분의 1은 모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불리해 보이는 조건의 전환사채를 도대체 투자자들은 왜 사는 걸까요?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펀드스트렛의 톰 리 리서치 총괄은 보수적인 채권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에 노출이 된 채권을 대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높은 변동성과 각종 규제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스트래티지 주식을 직접 사기는 부담스러운 기관 투자자들이 간접 투자처로 스트래티지의 전환 사채를 산다는 겁니다. 물론 채권을 매수하고 주식을 공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 거래를 노리는 헤지펀드에도 주가 변동성이 높은 스트래티지의 전환 사채는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물량이 쏟아진 데다 비트코인 랠리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스트래티지의 전환 사채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일러는 최근 전환 사채 대신 영구 우선주를 발행해서 약 20억 달러를 또 조달했는데요. 연 8%, 10% 배당이 가능한 조건으로 높은 고정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을 겨냥한 겁니다. 계속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자금 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고 있는 거죠. 주식이든 채권이든 투자자들이 스트래티지가 발행하는 증권을 사는 가장 단순한 이유는 결국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사인 스트래티지의 몸값은 비트코인이 오를수록 함께 오를 것이고 그 덕분에 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선순환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증권을 많이 찍어내도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 이상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스트래티지의 첫 번째 리스크가 제기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급락하면 스트래티지도 무사할 수 없다는 거죠. 스트래티지의 전환사채를 4억 5천만 달러 보유하고 있는 칼라모스 인베스트먼트의 일라이 파스 CIO는 비트코인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 스트래티지에 무엇에도 투자하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세일러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변동성 자체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주장합니다. 자사주 매입, 채권 발행, 주식 판매 등 다양한 옵션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주가가 하락하면 저평가된 가격으로 비트코인 담보 채권이나 우선주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그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비트코인 가격이 손쓸 수 없이 급락하거나 유동성이 위축되는 상황이라면 잘 작동하지 않겠죠. 아무리 많은 옵션이 있어도 투자자와 시장이 그 작동 방식을 신뢰하지 않으면 회사의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건 분명한 한계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스트래티지 투자 가치의 핵심인 주당 비트코인 증가 능력과 직결됩니다. 스트래티지는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보다 더 높은 주가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치화한 지표가 MNAV,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순자산 가치의 멀티플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내재 가치, 즉 보유 비트코인의 가치 대비 기업의 시장 가치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주가 순자산 비율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MNAV가 1보다 높으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것보다 스트래티지 주식에 더 비싼 값을 쳐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건 마이클 세일러가 앞으로도 추가 자본 조달을 통해 스트래티지의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을 더 늘려줄 테니 비트코인 한 개를 사는 것보다 더 큰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믿음 덕분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더욱이 미국에선 비트코인 직접 투자의 또 다른 대안으로 현물 ETF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식으로 기업을 통해 간접 투자하는 게 효율적인가에 대해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11월 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암호화폐 낙관론으로 주가가 급등했을 때 스트래티지의 MNAV는 3.5에 달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것 대비 3.5배의 프리미엄을 주고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숫자가 1.9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배수가 축소될수록 스트래티지는 자본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는데도 차질이 생깁니다. 스트래티지가 핵심 성과 지표로 강조하는 비트코인 수익률이 지난해 74%에서 올 들어 17%로 하락한 것도 이런 우려를 더합니다. 엔론의 회계 사기를 밝혀내 이름을 떨친 유명한 월가의 쇼셀러 짐 체이노스는 최근 세일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완전한 헛소리라면서 MNAV가 1이 될 때까지 스트래티지 주식을 공매도하고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세일러는 반박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가 프리미엄이 꺾이면 언제든 비트코인 담보 우선주를 팔아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담보 신용상품 발행사로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옵션이 많다는 거죠. 스트래티지에 매수 등급을 부여한 클리어스트릿의 브라이언 돕슨 애널리스트도 이렇게 말합니다. But certainly those are significant risks, but we think that, they've proven they have a good track record of raising capital, of generating accretive Bitcoin per share, and they maintain a very healthy MNAV premium.
So long as that holds, that should continue to work for investors. It's certainly something we watch. 다만 이것도 비트코인 가격과 우선주 발행 수요 등에 좌우될 수 있다는 건 위험 요인입니다. 안 그래도 스트래티지의 우선주는 보통주 대비 시장이 5%에 불과할 정도로 작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세금 관련 불확실성인데요. 미국은 바이든 정부 때 새로 도입된 법인 대체 최저세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15%를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보유에 따른 미실현 이익이 200억 달러를 훌쩍 넘는데요. 최악의 경우 세금을 내기 위해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희망은 있습니다. 이미 벅셔 회사회 같은 회사는 면제 인정을 받은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친화적인 트럼프 정부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적극적으로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트럼프 정부 이후 친암호화폐 정책이 일부 역행하는 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Over the next few years, if these smarter regulations can drive greater crypto adoption, then by the time a anti-crypto president comes, that would be a very unpopular type of decision with the voter base. I think that crypto, particularly Bitcoin, is something that's gaining in acceptance, gaining in momentum, and I don't think that the government will go back to the way things were. 마지막 리스크는 스트래티지 그 자체인 세일러 회장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가 과거 회계 부정 스캔들에 연루된 전력이나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는 점, 비트코인 수익률 같은 비전통적인 지표를 강조하는 점 등이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다만 회사 가치 평가를 위해 세일러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는 애널리스트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Well, I can only speak to our interaction with the company. And in doing our due diligence and preparing our research for the public markets, we saw them as very honest brokers, very fair dealers. They were very straightforward with us, with both positives and negatives about the business model. So our viewpoint on management is positive. 결론은 이겁니다. 비트코인 대신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는 투자는 본질적으로 더 큰 변동성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스트래티지가 비투를 통해 앞으로도 비트코인보다 더 큰 주가 상승률을 가져올 거라고 믿는 건 물론이고,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서 주가가 하락할 때도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스트래티지 주식의 본질은 사실상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So if you don't want volatility and leverage, don't buy the equity, right? Buy the bond. And if you want something in the middle, buy Bitcoin if you want to hold a commodity, or buy the ETF if you want to hold the security wrapper of the commodity. Everybody's got different risk profiles, so we're just providing people with the kind of risk and reward and volatility that they want. 미래의 어떤 결과로 귀결되든 스트래티지는 아직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퍼스트 무버로서의 우위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벤치마크는 모방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스트래티지는 플랫폼 선점 및 확장에 따라 비트코인을 더 빠르게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트래티지를 커버하고 있는 월가 애널리스트 12명 중 11명은 매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래티지에 투자하려면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믿음, 스트래티지의 복잡한 금융 엔지니어링과 그 위험성에 대한 이해, 무엇보다 더 큰 변동성의 파도를 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또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과는 별개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거라면 무엇이든 뛰어들고 봤었던 초기의 투기성 수요들이 사그라들고 있다는 점도 직시해야 하고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스트래티지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든 드라마틱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